자유를 찾아 러시아를 떠난 조종사가 한국에 도착해 첫 마디는 경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로봇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기만 하는 노예들. 600억짜리 전투기를 조종하던 그녀와 부기장은 한국을 규칙에 얽매인 감옥이라 비웃었습니다. 군인처럼 질서정연한 시민들, 신호등 앞에서 차도 없는데 서 있는 행인들, 지나친 예의와 형식주의. 이런 나라에서 누가 살고 싶겠어? 러시아의 자유가 그리워. 하지만 그들이 목격한 건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쓰러진 킥보드가 단 3분 만에 처리되는 광경, 명령 없이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도시, 그리고 마주한 진짜 자유의 의미.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모국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 그녀의 손에 쥐어진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왜 그녀는 조국을 배신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을까요? 당신이 몰랐던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민항사 에어로로시의 보잉 737 기장 엘리나 페트로바입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비행 출장으로 시작됐지만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여정이었어요. 그날 저는 모스크바 아파트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고 거리에는 군인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전쟁 소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민간 조종사들도 곧 입대해야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저도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제복을 넣으면서 전화가 울렸어요. 상사였습니다. 페트로바, 한국 인천공항 정비 출장이야. 내일 아침 출발이니 준비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폭격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국 출장이라니요. 부기장 안드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드레이, 내일 한국 간대. 너도 같이야. 전화기 너머로 안드레이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이라니. 거기 가봐야 별거 있나?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만난 안드레이는 여전히 불만을 토하고 있었어요. 모스크바 공항은 칙칙한 회색 건물이 늘어서 있었고 군인들의 감시 속에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도 약하고 시민들은 규칙을 무조건 지키는 척만 하는 곳이지. 자유로운 러시아와는 비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안드레이, 가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아? 직접 보고 판단해야지. 비행기에 오르기 전 휴대폰으로 급하게 한국에 대해 검색했어요. 서울 사진들, 한강, 높은 빌딩들. 그리고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도 몇 개 메모해 두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과연 써먹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조종석에 앉아 시동을 걸 때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평화로운 비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러시아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돌아오면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엘리나, 준비됐어? 안드레이는 옆자리에서 비행 체크리스트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난 군복장 아니면 가치 없는 일이야. 이륙하자 창밖으로 모스크바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묘한 설렘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8시간의 비행 동안 안드레이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가끔 러시아 군대 이야기를 하다가도 곧 침묵에 빠지곤 했죠.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과연 어떤 나라일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인천공항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안드레이마저도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뭐야? 활주로가 이렇게 깔끔해? 활주로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러시아 공항의 어수선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기체가 땅에 닿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마치 이곳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신선한 공기가 훅 들어왔어요. 모스크바의 매서운 추위와는 다른 적당히 따스한 공기였죠.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관제탑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헤드셋으로 들려왔습니다. 웰컴 투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영어로 통신하는 건 일상이었지만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긴장되고 있었어요. 안드레이는 여전히 찌푸린 얼굴로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죠. 정비고로 이동하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러시아에서는 각종 서류 확인과 절차로 1시간은 기본으로 걸렸는데 여기선 모든 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듯 했거든요. 유도등을 따라 이동하는데 지상 직원들의 손짓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정비고 앞에서 중년의 남성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칼 MR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페트로바 기장님, 쿠즈네초프 부기장님. 그는 정비 담당자 이태훈 과장이었죠.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우리 이름을 완벽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세심함이었습니다. 기장님, 커피 드세요. 긴 비행 피곤하셨을 텐데요. 이태훈 과장이 따뜻한 종이컵을 내밀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인천까지 8시간 넘게 비행한 후였는데 정비 절차보다 먼저 우리 상태를 살핀 거였죠. 컵 안에는 달콤한 믹스커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을 때 느껴진 달콤함이 피로를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의 강한 블랙커피와는 다른 부드러움이었죠. 안드레이도 조심스럽게 커피를 마시더니 표정이 살짝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태훈 과장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정비는 3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호텔 예약해드렸고 기장님들은 자유롭게 쉬셔도 됩니다. 서울 구경하셔도 좋아요. 러시아였다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개는 몇 시간이고 차가운 대기실에서 서류와 씨름하며 기다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기체보다 조종사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호텔에서 나와 서울 구경에 나섰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안드레이는 계속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죠. 경찰이 어디 있지? 통제하는 사람은? 그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모두 한쪽으로 서서 다른 쪽은 비워두고 있었거든요. 누구 하나 소리치거나 지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요. 보세요. 사람들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 있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안드레이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어요. 규칙이 아닌 매너야. 지하철에 탑승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노인 한 분이 타시자 앞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것도 아무 말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안드레이의 표정이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무언가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죠. 정비가 오후까지 예정되어 있어 이태훈 과장의 권유로 근처 시장을 찾았어요. 좁은 골목, 늘어선 좌판마다 김치, 떡볶이, 만두가 가득했죠. 활기찬 시장 분위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기장님, 여기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데 안드레이가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음식이라고? 김치 냄새가 코를 찌르잖아. 저는 그를 끌어안고 시장 한복판에 세웠어요. 한 입만 먹어봐. 떡볶이 국물 한 숟가락이 그의 입술에 닿는 순간 안드레이의 눈이 커지고 있었어요. 매콤하다고? 근데 왜 이렇게 중독성이? 그는 급히 물잔을 들이켰지만 이미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만했어. 횡단보도에서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차가 없는데도 모든 사람이 빨간 신호에 멈춰 서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봐요, 안드레이. 이건 통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 질서예요. 안드레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점점 편견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엘리나, 여기 사람들. 정말 다르네. 오후에는 박물관을 찾았어요. 관람객들이 조용히 전시를 감상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죠. 러시아 박물관에서는 항상 누군가 소리치며 통제했는데
여기선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지하철로 돌아오는 길 한 청년이 한국어로 우리에게 물어보더니 곧바로 영어로 바꿔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짧은 영어로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올바른 방향을 친절히 알려주었죠. 러시아에서 외국인을 도우려면 대개 통역이 필요한데 여기선 달랐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안드레이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런 건 훈련된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거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 만에 안드레이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호텔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안드레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내일은 어디 가볼까? 그의 목소리에 더 이상 불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이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출장 셋째 날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정비소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중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이태훈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기장님들, 한국 음식 제대로 드셔봤어요? 여기 근처 맛있는 식당 있는데. 영어로 이것저것 설명하려는 그의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결국 정비사 몇 명과 함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음식 냄새가 코를 강타하고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와 마늘 향이 섞인 냄새였죠. 러시아의 수프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테이블에 앉자 곧 음식이 나왔는데 우리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 사람 앞에 무려 20가지가 넘는 작은 접시들이 놓이고 있었거든요. 김치, 나물, 생선, 두부. 모두 각기 다른 색과 모양을 가진 음식들이었죠. 이게 다 한 사람 몫인가요? 놀라서 물었더니 모두가 웃었어요. 한국에서는 반찬을 함께 먹어요. 밥이 주식이고 이건 모두 사이드 음식이에요. 주 메뉴라는 김치찌개가 끓는 냄비째 등장했어요. 붉은색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지만 용기를 내어 한 숟가락 떠먹었죠. 매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깊은 맛이 놀라웠어요. 러시아 음식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복합적인 맛이었죠. 안드레이도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겁먹은 표정이었는데 점점 맛에 빠져들고 있는 듯 했어요. 괜찮아요? 이태훈 과장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우리 얼굴이 빨개진 걸 보았나 봐요. 네, 맛있어요. 진심이었어요. 낯설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거든요. 이어서 나온 불고기는 또 다른 세계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소고기에 마늘이 어우러지고 있었죠. 러시아의 고기 요리가 소금과 후추로 단순하게 간을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맛을 한 번에 먹지 않아요. 보통은 수프 한 그릇에 빵 한 조각이 전부죠. 그 말에 이태훈 과장이 웃으며 더 음식을 우리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꼭 먹어보라는 뜻이었죠. 저녁에는 정비사들이 소규모 회식을 제안했어요. 첫 번째 장소는 고깃집이었는데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그릴이 정말 신기했어요.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 러시아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작은 잔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죠? 궁금해서 물었어요. 소주요. 한국의 전통 술이에요. 정비사 중 한 명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보드카를 마시며 자란 러시아인에게 소주는 웃음거리에 가까웠어요. 투명한 액체는 보드카와 비슷해 보였지만 도수는 훨씬 낮아 보였죠. 짠. 모두가 잔을 들었고 우리도 따라 들었어요. 첫 모금을 마셨을 때 느껴진 건 의외의 부드러움이었어요. 보드카의 강한 알코올 향과 달리 소주는 순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나고 있었죠. 목넘김이 너무 쉬워서 놀랐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술 잘 마시죠?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드카는 저희의 자부심이니까요. 그 말에 정비사들이 환호하며 다시 잔을 채웠어요. 보드카를 마시던 경험 덕에 소주는 물 마시듯 넘어가고 있었죠. 한 병, 두 병. 저는 전혀 취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단하네요. 한국인도 이렇게 마시기 힘든데.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안드레이는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어요. 소주가 보드카보다 맛있네요.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죠. 정말요? 이태훈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진심이에요. 보드카는 강하고 투박한데 소주는 부드럽고 깊은 맛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를 산책하던 중 넘어져 있던 공유 킥보드를 발견했어요. 좁은 길목이라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가기엔 위험한 각도였죠. 러시아 같으면 일주일도 방치될 텐데. 안드레이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형광조끼를 입은 관리 직원이 나타나 3분 만에 킥보드를 정리했어요. 누구의 지시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죠. 그냥 일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안드레이는 잠시 넋을 잃은 채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주변을 둘러봤죠. 도로 옆 CCTV 폴대 아래 조그맣게 붙은 안내문 하나가 보였어요. QR코드와 함께 영어로 쓰인 단어 공유 킥보드 신고. 훈련도 아니고 그저 시스템과 시민이 함께 움직이는 거구나. 안드레이는 잠시 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명령 없이도 돌아가는 사회. 이게 진짜 자유일 수도 있겠어. 그날 저녁 정비소에서 기체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데 또 한 번 놀라고 있었어요. 이태훈 과장이 예정보다 더 많은 부분을 점검했다고 했거든요. 추가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이태훈 과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추가 비용은 없어요. 기본 정비 범위예요. 단지 우리가 더 꼼꼼히 확인했을 뿐이죠.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상은 절대 해주지 않는데 여기선 그냥 당연하게 더 많은 일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안드레이가 문득 말했어요. 엘리나, 나 이제 한국이 정말 좋아졌어. 호텔 로비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안드레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엘리나, 어제 그 말. 진심이었어. 한국이 정말 좋아졌어.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출장 마지막 날, 우리는 기체 인수를 위해 정비소를 찾았어요. 이태훈 과장은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죠.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동안 이태훈 과장은 옆에서 정비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선 모든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했더군요. 서명을 마치고 나니 내일이면 모스크바로 돌아간다는 현실이 갑자기 다가왔어요. 가슴이 묘하게 아프고 있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나라에서 느낀 감정들이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내일 출발이시죠? 이태훈 과장이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사실 돌아가면 좀 복잡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태훈 과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군 관련 일인가요? 네. 민간 조종사들도 입대하라는 분위기예요. 이태훈 과장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저희에게 명함을 건네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회사 인사팀 연락처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시면 연락해보세요. 기장님들, 어디를 비행하시든 살아서 돌아오세요. 여긴 언제든 착륙 가능한 활주로가 열려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명함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순한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담겨 있었죠.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쟁, 불확실성, 의무. 마지막 날,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가방 안에는 제 삶을 결정할 두 가지 서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티켓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 측 컨설턴트의 제안서였죠.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모스크바행 승객 여러분. 안드레이가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어요. 결정했어?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측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었죠. 모스크바행 비행기는 저희 없이 떠났고 대신 저희는 새로운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직업은요? 담당자가 물었어요. 조종사. 아니, 항공 컨설턴트요.
이제 저희는 비행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적어도 잠시 동안은요. 하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늘과 연결된 삶을 선택한 거였죠. 나는 총을 들지 않기로 했다. 왜냐면 이 나라는 사람을 먼저 들여다보는 곳이었으니까. 며칠 뒤 저희는 공항 근처 새 아파트에 짐을 풀었어요. 창문을 열자 활주로가 보이고 있었죠.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이태훈 과장이었어요.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업무 준비는 됐고요. 네, 모든 게 좋아요.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비행기 한 대가 하늘로 오르고 있었죠. 비행은 내려놓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가까이 있구나. 쓰러진 킥보드를 세우듯 저희도 제 인생을 바로 세운 것 같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죠. 러시아인 엘리나와 안드레이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비행 경로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여성 조종사의 선택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단순한 규칙과 질서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일상들 자연스럽게 줄을 서는 모습,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순간, 신호를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지켜지는 약속들. 이 모든 것이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비쳤을까요? 믹스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소주 한 잔에 보드카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했고 3분 만에 해결된 쓰러진 킥보드는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통제나 감시가 아닌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으로 만들어진 이 작은 질서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서 우리 주변의 평범한 기적들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